우리가 지금 디덕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덕션 조금 이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자 생각해봐요. 파이썬 시절에는 전반부 때까지는 프로그래밍 내가 하는 거다. 여러분이 갑이다. 내 마음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목표 달성할 수 있게 아무거나 적으면 돼요. 와 같이 뭔가 여러분의 자유를 존중하고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정하는 게 곧 답이다. 다만 이제 이 동네에는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뭐를 골라가면서 걔네를 중첩시켜가면서 수식들 내지는 할당문을 포함한 문장들을 적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키보드 쳐야 된다와 같은 느낌으로 얘기했다라면 우리 C로 넘어와서는 그렇게 내가 열심히 키보드로 적어둔 내용물을 누군가가 들고 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업을 나중에 수행해주는 그런 뒤에 숨어있는 친구들이 있다 이거예요. 일단 우리는 파이썬 시절에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자동으로 뭔가 해줬습니다. 메모리 위에 칸을 만들어준다라든가 거기 담겨있는 인트값 3을 멱살 잡고 꺼내온다라든가 그 값의 형식이 뭔지를 파악해서 int 덧셈 또는 str 붙이기를 그때그때 다른 작업을 한다라든가 등등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다 런타임에 자동으로 해줬어요. 반면 C는 그렇지 않습니다. C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하는 친구는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 기계 그 자체예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나중에 내 인텔 CPU 들어가 있는 내 삼성 노트북, LG 노트북 위에서 동작하는 C 프로그램을 내가 적어놓은 .c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주는, 빌드해주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컴파일이라는 엄청 중요한 작업을 해주는 컴파일러 친구가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뒤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단축키 컨트롤 F5 같은 거 누르면 튀어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충 그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자 그래서 우리 후반부 C를 다룰 때의 중점, 우리는 아직 1학년 1학기 시점에는 내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해주는 그 인텔 CPU 들어가 있는 컴퓨터라는 소위 하드웨어, 기계를 지금 시점에 소개를 하기는 좀 그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첫째는 복잡합니다. 어려워요. 신경 쓸 게 많아요. 둘째는 이게 당연하게도 여러분 핸드폰이랑 여러분 노트북은 다른 컴퓨터입니다. 규칙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우리가 일주일 4시간짜리 수업에서 그거까지 살펴보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에 내가 코드 적는 시점, 이 종료되는 컨트롤 F5 같은 거 누르는 시점부터 실제로 작업을 수행해주는, 컴파일러가 작업을 수행해주는 시점인 컴파일 타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적어놓은 수식이 어떻게 컴파일되나 살짝 구경을 해봤어요. 뭐 디스어셈블리 명령어 같은 거 구경해 본 적 있어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내가 앞으로 이런 이름들을 이런 목적으로 쓸 거다와 같은 느낌으로 일단 C 동네에서는 수식의 형식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반드시 미리 정해놓고 넘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미리 적어둬야 될, 마지막에 세미콜론 꼭 찍어야 되는 선언이라는 친구에 집중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풀어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 자 이게 번호가 30초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래 이따가 그거 하기 쉽게 30초 정각의 리프레시 버튼을 눌러야겠어요. 지금 이 친구 10초 남았습니다. 이 번호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힘이 없단 말이죠.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니까요. 비록 우리 학교에 제가 1억 원 가까운 돈을 지불하긴 했지만 지금은 한 푼도 안 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건의사항 같은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정각의 리프레시 할게요. 땡. 그럼 이제 매 30초마다 리프레시 해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스타트 해보면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선언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까지 본 건 복잡한 게 아니었냐? 아니었습니다. C에서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프로그래밍 목표상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선언을 적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선언 복잡하게 적어두면 그를 C 컴파일러가 고지고대로 알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C 컴파일러가 우리가 적은 선언을 어떻게 읽는지, 어떤 규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적어놓은 글자들, 기호들 같은 것들, 데클러레이터라든가 그런 거를 해석을 하는지 그 규칙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도 코드 적는 시점에 우리도 키보드 치면서 나중에 컴파일러가 이렇게 읽을 거니까 선언을 이딴 식으로 적어두면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이름 하나 도입해 놓고 스타트 할 수 있구나. 여러분도 그 규칙을 그대로 머릿속에 담아둔 채로 선언을 늘 적거나 아니면 예시 코드 선언을 읽는다든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료구조라든가 알고리즘 가면은 또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운영체제라든가 그런 데 가면 그런 복잡한 선언을 아마도 적어야만 할 것 같은 이론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그런 선언을 적어서 목표를 달성하는 예시를 보거나 여러분이 직접 과제 해결을 하기 위해 그런 선언을 내 손으로 적게 될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는다라든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라든가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이제 에브리타임이라든가 가보시면은 선배들이 이거 어렵다, 시간 많이 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곤 하는데 그 친구들을 여러분들한테 자 봐봐요. 이제 뭐 1년, 2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5살 때부터 프로그래밍 시작했다. 그럼 여러분 지금 15년 한 건데 16년, 17년은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1학년 때 1년 했고 2학년 때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런 뭔가 확률적으로 과제 제출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규모의 프로젝트 내지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수업들이 앞으로 다가올 거다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버티고 높은 학점 받는 사람만이 컴수에 남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나는 못했다, 난 망했다, 막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수업에서 그런 뭔가 무서워 보이는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누군가가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는 이게 해결 가능한 문제다라고 이미 검증이 돼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서 고민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과제 교수님 따라서 이 부분은 당신이 직접 커스터마이즈 해보세요라고 말씀하시긴 할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실마리가 반드시 수업 내용 중에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기계 도움 받아가지고 기계가 만들어준 거 제출하기보다는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수업 내용이 살짝만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한 걸음 정도만 내가 직접 걸어간 다음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와 같이 여러분 키보드 쳐서 살짝만 덧입혀보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나중에 오래 남을 만한 그 수업의 과제에 대한 경험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몇몇 교수님은 여러분 기계 쓰지 마세요 막으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그건 이제 교수님 재량인데 아무튼 의미 관점에서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원 연구실에 간다라든가 회사라든가를 가서 키보드를 칠 때는 그때는 그러한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풀어본 적이 있는 누군가가 완벽하게 만들어 본 적이 있는 거라면 그냥 그걸 사서 씁니다. 또는 오픈소스다 다운로드해서 써요. 여러분이 실제로 코드를 짜야 되는 대부분의 상황은 이게 실제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분한테 복잡한 과제를 제시하는 수업들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들은 나를 단련하기 위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을 신경 쓰시고 그와 함께 우리 지금 프로그래밍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공창컴에서 같이 얘기했었던 내 생각을 어떻게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표현할 수 있냐에 대한 그 기본적인 연습도 꼭 여러분 4년 내내 챙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는 문제면은 기계에 도움받아서 당연히 그래야지 빠르게 엔터 쳐가면서 기계 거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빠르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재밌어 할 만한 내가 지금 새로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적게 되는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그 부분의 목표를 내가 나 자신이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잘게 나눠가면서 뭐 중간에 주석 적는다라든가 저도 맨날 그 짓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하면서 뭐 대학원이다 교수님이랑 이제 발표 세미나에서 상담하면서 새로운 뭔가 하나를 마지막 세미콜론을 찍는
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할 수 있게끔 기본기로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거에 대한 준비 과정이고 그래서 몇 가지 규칙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예정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선언을 적어서 도입해 놓은 이름은 당연히 나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수식으로서 적은 이름의 형식을 C 컴파일러가 어떻게 디듀스를 하는지를 오늘 14-1이랑 14-2에서 본격적으로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요 deduce라는 표현이 지금 등장했는데 요거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 문화권에서는 굳이 요거를 영어로 표현을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의역을 한다면 뭔가 연역적으로 추론하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봐요. 그 duce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기다 접두사 붙여가지고 쓰는 단어들 중에 예를 들면 produce라든가 와 같은 것들은 그 PD잖아요, 그죠? 뭐 방송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PD 한 명씩 계시고 막 유명한 PD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예능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듀스에 내어놓는다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 듀스에다가 D를 붙인 거예요. 만들기는 하는데 D 하면은 그거잖아요. 뭐 디크리즈, 뭐 디톡스 같은 느낌이잖아요. 덜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단어 자체가 풍기는 인상은 이런 거예요. 그냥 넘버 6글자만 봤을 때 우리가 그래 남이 짜둔 코드 그냥 눈 감고 있다가 딱 떴는데 앞에 넘버 6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넘버라는 이름은 어쩌면 인트 변수 이름일 수 있고 어쩌면 더블 변수 이름일 수도 있고 어쩌면 함수 이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6글자만 봤을 때는 우리는 넘버가 정확히 무슨 형식 이름이냐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그건 C 컴파일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C 컴파일러는 예를 들면 우리 이전에 룩업이라든가 그런 거 살짝 얘기해 본 적 있듯이 화살표 그려본 적 있죠. 그래서 그 넘버에 대한 가장 가까운 선언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라든가 와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 넘버는 정확히 인트 형식 수식이다. 인트 변수 이름이다. 와 같이 무한한 가능성들,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들 중에서 지금 당장 이 6글자에 걸맞은 단 한 가지를 추려낸다와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덜어내는 행위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 동네는 하나를 엄청나게 중시하기 때문에 넘버의 형식이 인트 또는 더블이다. 그딴 거는 일단 최소한 C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단 하나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C 컴파일러는 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키보드로 적어둔 내용에 입각해서 단 한 가지를 연역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이 친구 넘버 맨날 인트 변수로 썼으니까 지금도 인트겠지. 이런 식으로 지레짐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어 deduce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그 연역에 반대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귀납 친구는 영어로는 induce, 그래서 induction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수학적 귀납법, mathematical induction 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도 몇 번 구경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고리즘 수업 시간이라든가. 그래서 induce라는 표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동네에서는 여기에다 추가로 reduce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2학년 때 또는 3학년 때 이 reduce라는 표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reduction입니다. 그래서 자 얘는 이제 re가 붙은 거잖아요. recycle 하면은 재활용이잖아요. 만들긴 한데 다시 만든다 뭐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우리가 챙겨둘 수 있을 겁니다. induce는 그래요. in 접두사가 붙었으니까 뭔가 파고 내려간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귀납이 그런 거잖아요. 작은 재료들 모아가지고 생각해보니 이거 전체로 보면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면 이런 식으로도 주장할 수 있겠네요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기계가 해주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래. CPU가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해야 되는 문제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건 그거대로 해두고 자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일단 인트로를 읊을 수 있을 것 같고 요 14-1에서 새로 나오는 단어는 지금 보시는 LVALUE라는 단어가 조금 더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해보면 우선은 우리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둬야 될 선언 읽는 방법을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우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직접 물어볼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요 이름은 무슨 형식 이름일까요? 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 건데 오늘 소개하는 규칙 그대로 나중에 컴파일 타임에 C 컴파일러도 우리가 적어놓은 선언을 읽게 된다, 해석을 하게 된다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 보던 선언이에요. int x 세미콜론입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x의 형식은 뭡니까? x는 뭐에 대한 이름입니까? 라 물어보면 뭐 누구나 답할 수 있겠죠? int 변수 이름입니다. x는 3 해서 int 값 하나를 담아둘 수 있고 나중에 거기에 담겨있는 값을 꺼내와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별을 하나를 붙입니다. 그러면 x는 뭐의 이름입니까? 라 물어보면 우리 이전에 봤듯이 이 친구는 int 포인터 변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포인터라는 세 글자 단어를 우리 몇 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당분간은 이 단어 포인터는 일종의 개념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뭔가, 그 포인터랑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뭔가를 논의할 때는 조금 더 토를 달아서 예를 들면 포인터 형식, 예를 들면 int 별 형식은 포인터 형식의 일종이다. 더블 별 형식도 포인터 형식의 일종이다 라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아무튼 간에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x 같은 경우는 그러한 포인터 값, 저는 보통 이제 그것까지 줄여서 별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아무튼 별 하나를 담을 수 있는 변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는 별 하나 담을 수 있고 그 다음에 x에 담기는 별 값을 사용해서 나중에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x에 담겨 있는 값 또는 x에서 어드레스 오브 x 하면 그거 역시나 하나의 포인터 값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느낌으로 나중에 어떤 수식을 계산했을 때 별 형식 수식을 계산했을 때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값도 역시나 살짝 구분을 해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요. 아무튼 간에 x라는 이름에다가는 나중에 따라가면 int 한 칸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x64 기준으로는 8바이트, x86 기준으로는 4바이트짜리 소수점 안 달린 숫자가 담겨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x 대괄호 3입니다. 뭐 이게 지금 복습이잖아요. x는 그죠? 배열 이름이에요. int 3칸짜리 배열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소괄호 열고 닫고 해봅시다. 자, x는 이제 뭐의 이름입니까? 라 물어보면 x는 이제 일단은 소괄호가 붙었으니까 함수 이름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부연하면 C에서 이런 식으로 적어두면 인수는 뭔지 신경 안 쓰는 친구예요. x는. 그리고 아무튼 간에 그 x에 대한 함수 줄식 적으면 그 전체가 int 형식 수식이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친구는 최종적으로 int 값을 리턴하는 함수 이름이 됩니다. 아마도 그 int 값은 그죠? EAX라는 레지스터에 담겨가지고 우리한테 던져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요거를 영상으로 우리 구경하기로 하고 넘겼는데 아무튼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한번 봅시다. 자, X는 지금 대괄호 3이 붙어 있고 별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X는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며칠 전에 선거했잖아요. 그래서 X가 왼쪽에 있는 별이랑 먼저 청탁을 할 것이냐, 붙을 것이냐, 오른쪽에 있는 대괄호를 더 선호할 것이냐, 좌편향이냐, 우편향이냐 를 우리가 잰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컴퓨터 동네에서는 양쪽을 둘 다 캐치해야지 와 같은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인생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왼쪽을 먼저 손에 쥐거나 오른쪽을 먼저 손에 쥡니다. 그러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괄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걸 이제 비밀 투표를 한 거잖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예시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예시가 나왔냐? 넘버즈하고 오른쪽에 대괄호 0을 붙였고 왼쪽에 앰퍼샌드를 붙였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넘버즈 3칸짜리 배열 중에 0번째 칸, 인트 한 칸을 먼저 특정하고 그 인트 한 칸에 대한 어드레스 값, 앰퍼샌드 값을 얻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적었었고 앰퍼샌드랑 대괄호를 둘 다 붙였었고 그런 식으로 자주 적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괄호를 칠 필요가 없도록 그러니까 대괄호가 무조건 먼저 붙게끔 그 수식을 적을 때 괄호를 칠 필요가 없게끔
오른쪽 대괄호가 먼저 붙게끔 C 동네에서는 안배를 해두셨다. 그렇게 규칙을 정해줬다라고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름에 대한 그 이름 자체가 주격에 해당하는 그 이름 자체를 사용하기 위한 다낙연산자 내지는 준다낙연산자가 왼쪽에도 붙어있고 오른쪽에도 붙어있다라면 기본적으로 C에서는 오른쪽과가 먼저 붙습니다. 물론 이 X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도 그렇고 당연히 그 X라는 이름을 새로 도입하기 위한 선언의 데클러레이터를 꾸밀 때도 동등한 규칙을 사용해요. 그래서 오른쪽 먼저라는 규칙을 우리가 먼저 챙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X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우리는 대괄호 3을 먼저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X는 아무튼 간에 3칸짜리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나와요. 어떤 이름이 본질적으로 무슨 이름이냐를 따질 때는 맨 처음에 붙는 게 뭐냐만 보면 돼요. 나중에 뭐 별이 붙든 소괄호가 붙든 대괄호가 또 붙든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X 이렇게 지금 선언 적어갖고 도입하는 저 X는 누가 뭐래도 일단은 배열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변수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함수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읽으면 끝나는 건 아니죠. 자, 방금 전에 내가 읽었던 게 대괄호라면, 달리 말하면 뭔가가 배열이라면 그 다음에 붙는 거는 이제 각각의 칸에 예를 들면 0번째, 1번째, 2번째 칸에 뭐를 담을 거냐를 서술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대괄호 3 다음에 별이 붙습니다. 왼쪽에 하나 더 붙어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여기서는 배열 X의 각각의 칸에는 포인터 값이 담겨 있게 돼요. 별 3개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클러레이터 다 읽었다 싶으면은 스페시파이어에 있는 인트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 별 3개가 있는데 각각을 따라가면 달리 말하면 그 X에 담기는 3개의 포인터 값들은 전부 다 인트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들이 담겨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한 다음에 그 인트 칸에다가 3을 담는다라든가 거기 담겨 있는 거 프린트F로 %D로 출력한다든가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나왔던 내용 살짝 정리하면 선언의 데클러레이터에 이름 양쪽에 둘 다 기호가 붙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오른쪽 거가 먼저 붙습니다. 그리고 그 기호들 우리가 봤던 거 대괄호, 소괄호, 별 있었는데 셋 다 나중에 그 이름을 실제로 사용할 때 여러분이 준다낙 연산자로서 적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대괄호 연산자는 항으로 치면 2항이긴 하죠. 그렇긴 한데 좌항, 그러니까 여는 대괄호 왼쪽에 적는 수식이 주격이다 이거예요. 걔가 주인공이에요. 거기다가 부가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준다낙 연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비슷한 거 우리 파이썬 시절에서도 많이 봤죠. 타임 점 슬립이라든가 같은 데서도 동등하게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어요. 타임이랑 슬립 중에 타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왼쪽에 뭘 적었냐에 따라 슬립을 누구 이름 사전에서 찾아와서 쓸 것이냐가 결정됐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 애들을 준다낙 연산자로 부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른쪽 거가 먼저 붙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름이 뭐 이름이냐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다라면 가장 먼저 붙는 게 뭔지만 체크하면 돼요. 가장 먼저 붙는 게 별이다. 그 이름은 아무튼 포인터 변수 이름이에요. 아무튼 8바이트짜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붙는 게 대괄호라면 그 이름은 아무튼 배열 이름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먼저 붙는 게 소괄호라면 그 이름은 아무튼 함수 이름이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리턴을 무슨 값을 리턴하냐 같은 걸 챙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선언을 읽는 도중에 내가 방금 전에 붙인 기호가 별이었다면 그 다음에 붙는 거는 그 포인터 값은 뭐에 대한 포인터 값인가를 의미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도 종종 따라가면 뭐 나오냐, 그 별 따라가면 인트 한 칸이 있다, 그 별 따라가면 뭐 더블 한 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 읽은 게 대괄호였다면 그 다음에 붙는 거는 그 배열에 한 칸 한 칸에 뭐가 담길 것이냐. 어떤 애는 인트가 3칸 담길 수 있고 어떤 애는 별이 3칸 담길 수 있고 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읽은 게 소괄호였다면 그 다음에 붙는 거는 그거 호출하면 나한테 무슨 형식 값을 리턴하냐를 의미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애는 인트 값을 리턴하고 어떤 애는 별을 리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적으셨으면 F10을 2번 눌러서 일단은 그 메뉴 그 바에 보이는 빌드 설정이 디버그 모드로 돼 있나 그 다음에 X64 이렇게 적혀 있나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F10을 천천히 2번 눌러서, 그럼 이제 노란 화살표가 처음에 F10 눌렀을 때는 메인 여는 중괄호, 그 다음에 F10 한 번 더 누르면은 그 아래로 이제 내려가게 될 거예요. 아래는 지금 리턴문도 없고 닫는 중괄호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 보내놓고 조사식 탭을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디버그 x64 돼 있고, 그 다음에 F10을 한 번 눌렀다가 한 번 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식 탭을 준비해 주시고, 조사식 탭 이름 칸에다가 이 5 수식들을 한번 적어 봅시다. 5개 지금 위에서 우리가 선언 내지는 함수 정의를 적어서 도입한 5개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적고 엔터 치면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가 파란 박스 또는 빨간 박스로 각각의 아이콘을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오른쪽에 이제 우리 이전에서 봤었던 그 계산하면 무슨 형식, 무슨 값이 나오냐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적고 엔터 치면 넘버 엔터 치면 값은 지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 지금 이니셜라이저 또 적은 것도 아니고 등등이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그게 무슨 형식이냐, 계산 결과값의 형식 또는 이 넘버라는 수식 자체의 형식을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는, 우리 C 컴파일러는 뭐라고 지금 받아들였냐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ptr 엔터 치면 형식은 int 별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arr 엔터 치면 int 대괄호 3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main 엔터 치면 int 소괄호 열고 닫고, 저 점점점은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 하고 엔터 치시면 이 친구의 형식은 int 별 대괄호 3 이러고 지금 자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여러분 챙겨주시고, 자 여기서 형식칸 구경해 보면 지금 이 형식칸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직접 선언에다 적어둔 전체 내용 중에 그 예를 들면 X라는 이름 한 글자를 제외한 다른 글자들이 똑같이 적혀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함수 이름은 점점점막 이런 식으로 오묘하게 나오는데 그건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괜찮습니까? 우리가 선언을 잔뜩 적어놨어요. 지금 보시면 선언을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 치면, 그랬을 때 우리가 요 한 글자를 적었다 하면 그 한 글자를 제외한 다른 글자들이 요 한 글자짜리 수식에 대한 형식으로서 지금 나온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형식은 int 별 대괄호 3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거 빼고 다른 거 다 적으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해보시면 이름 칸에다가 수식 x 대괄호 0 대괄호 닫고를 적고 엔터키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글자를 더 적은 거란 말이죠. 엔터키 쳤을 때 형식 칸에 뭐라고 뜨나를 예측해 보시고 실제 나온 결과랑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다른 거를 고민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언에 지금 잔뜩 뭔가 글자들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아까는 X 한 글자만 적었다라면 지금은 대괄호 열고 닫고까지를 더 적은 다음에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지금 메인 중괄호 안에다가 X 대괄호 0 적었었다면 그 수식은 무슨 형식 수식이 되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관에 입각해서 지금 원래 선언에 대괄호 적혀 있었는데 그것까지 내가 지금 수식에다 붙여놨으니까 이 전체 수식, 대괄호 수식의 형식은 아직까지 내가 적지 않은 int 별 형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한 단계 더 해볼 수 있겠죠. 별 x 대괄호 0 하면 이런 느낌으로, 그래 지금은 이게 그치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꺼지라고 하는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어디 봅시다. 만약에 저기에 적절한 값이 담겨 있었다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하면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하면 선언에 지금 데클러레이터를 다 적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선언의 스페시파이어 밖에 남지 않은 셈이니까 int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수 있어요. 방금 봤던 내용 요약하면 여러분이 그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선언 읽는 순서에 따라 수식을 잘 적는다면, 달리 말하면 연산자들을 순서대로 잘 붙인다면 선언 내용들 중에 내가 적은 부분의 형식은 선언 내용들 중에 아직 내가 적지 않은 부분과 동일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적어도 데클러레이터에 대해서는 그러도록 쓰이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뭐 익스턴, 스페시파이어니, 스태틱이니 그런 친구들은 여기는 취급 안 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뭐 인트 적혀 있었고 그거는 일단 그대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친구는 형식과 관련한 친구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봅시다. 요 X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에서 오른쪽 대괄호가 먼저 붙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X, 대괄호, 별, 인트 순서대로 읽게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X라는 이름을 실제로 내가 써먹을 때도 그 순서대로 연산자를 붙여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순서대로 잘 붙인다면, 근데 다 붙이지는 않고 일부분만 붙였다라면 그 내가 지금 적어놓은 수식의 형식은 아직까지 내가 적지 않은 기호들 플러스 스페시파이어로 명시되어 있는 인트 형식 나온다 봐주시면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C 선언을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다룰 수 있을 거예요. 하나씩 체크하면 돼요. 순서만 외워갖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진행해 봅시다. 이번에는 인트 별 x 소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이에요.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x는 일단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붙는 기호가 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원칙상 오른쪽 먼저니까 x는 아무튼 함수 이름이에요. 인수는 뭔지 신경 안 쓰는 함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붙는 건 별이기 때문에 이 함수 호출하면 나한테 별을 하나 준다 이거예요. 8바이트 값을 하나 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나한테 던져준 리턴 값을 가지고 메모리 방문하면 거기는 인트 한 칸이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 친구는 예를 들면 앰퍼샌드 넘버 값 같은 것들을 리턴할 수 있는 친구다 봐주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x 소괄호 열고 닫고 하면 인트 별이 남은 글자들이니까 인트 별 값을 리턴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걸 한번 봅시다. x는 뭡니까? 이번엔 별만 2개 붙여봤어요. 왼쪽에다가. 그러면 똑같이 가장 먼저 붙는 건 별이에요. 따라서 x는 일단 포인터 변수입니다. 8바이트짜리 친구예요. 근데 그 x 자리에 담겨있는 포인터 값을 가지고 메모리 방문하면 거기에는 또 8바이트짜리 별 한 칸이 있는 거예요. 뭐 7의 페퍼 어쩌고 그런 거 적혀 있을 수 있겠죠?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8바이트짜리 한 칸이 있고 그 8바이트 칸에 담겨 있는 값을 가지고 메모리 다시 한번 방문하면 거기는 4바이트 인트 한 칸이 있다 이겁니다. 자, 요건 이제 하나하나 풀면 그렇고 맨 처음에 읽은 거랑 그 다음 거 이렇게 두 가지로만 분리를 한다면 x는 인트 별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이 포인터 값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인트 별 포인터 변수 이름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적절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신경 써도 된다 이거예요. 아무튼 이 친구는 포인터 변수고 그리고 그 포인터의 형식은 인트 별 형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 x 인트 별 3칸짜리잖아요. 인트 별 3칸짜리 중에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얘 지금 이딴 식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xx 한 다음에 여기다가 별 2개 찍으면 얘는 여기다 뭘 담을 수 있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x 3칸 중에 0번째 칸. x는 지금 인트 별이 3칸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난 맨 앞에 거 쓰겠어. 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어드레스 옵밥 이렇게 해가지고 담아둘 수 있다 이겁니다. 부담 가질 필요 없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x는 기본적으로 일단 배열이잖아요. 가장 먼저 붙는 게 뭘까요? 대괄호 3이 먼저 붙을까요? 대괄호 2가 먼저 붙을까요? 를 물어보는 거예요. x는 3칸짜리 배열일까요? 2칸짜리 배열일까요? 여러분이라면 뭐를 고르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일단은 정답은 이거예요. 얘는 일단 3칸짜리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 하면 이제 걔네 둘은 더 가까운 친구, 더 멀리 있는 친구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데클러레이터니까 이름이 주격이고 그 주변에 이제 기호들을 붙이게 될 건데 이름에 더 가까이 붙은 애를 먼저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는 일단 3칸짜리 배열이에요. 그 다음에 읽는 게 대괄호 2란 말이죠. 따라서 그 3칸은 각각 예를 들면 x의 0번째 칸은 그 자체가 2칸짜리다 이거예요. 3등분 해가지고 확대해서 보니까 0번째 부분이 2칸으로 또 나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칸이 인트예요. 따라서 결국은 우리는 이름 x를 적어서 총 인트 6칸을 쓸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이 친구 24바이트라고 뜨겠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규칙 하나가 또 나왔어요. 선언을 읽을 때는 항상 이름과 더 가까운 걸 먼저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름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X의 형식은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 적어놓고 X 한 글자 적는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어디 봅시다. 얘 이제 꺼주라고 하고 인트 뭐 ARR로 갈게요. 그 다음에 3, 2로 할게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할게요. 그 다음에 미안해요. ARR2로 갈게요. 하고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 이제 지금 ARR2죠. ARR2의 형식은 int 대괄호 3 대괄호 2입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선언에 안 적혀 있는 그겁니다. 그다음에 ARR2의 0번째 칸 하면은 가까운 대괄호 3칸 중에 한 칸을 고른 셈 치는 거예요. 따라서 아직 남아있는 바깥쪽 대괄호랑 왼쪽에 붙어있던 int랑만 남아서 그게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칸 중에 나는 0번째 칸 쓰겠어 하면 그럼 이제 int 한 칸을 특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얘 더블 클릭하면 고친다라든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이 한번 봅시다. 자, 가까운 걸 먼저 읽는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별이랑 대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회방꾼이 있는 거예요. 소괄호 열고 닫고를 x를 중심에다 두고 둘러싸는 형태로 적어놨어요. 따라서 얘는 지금 x가 함수입니다를 의미하는 그 괄호가 아닐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직관에 입각해서 x가 뭐냐 물어봅시다. 가장 먼저 붙는 게 과연 대괄호 2일까요? 별일까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허용한다라는 건 괄호를 인정을 한다라는 거고 굳이 이렇게 적을 수 있게 한다라는 건 당연히 이때는 괄호 하나 바깥에 있는 대괄호 2보다 괄호 안쪽에 있는 별을 먼저 읽을 것이다라 여러분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별이 먼저 붙는 게 맞고 따라서 x는 일단 포인터 변수예요. 8바이트짜리입니다. 그러면 이 별을 따라가면 int 한 칸이 있다라든가 등등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8바이트 어치 int 2칸짜리 배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메모리 어딘가에 있을 int 2칸짜리 배열 그게 몇 덩어리가 있을 수 있는데 걔네들 중에 하나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딱 적절한 친구 있잖아요. ARR2야말로 int 2칸짜리 배열을 3덩어리를 미리 만들어 두기 위한 배열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를 이제 ARR2로 했다 치고 그 다음에 int 뭐 y로 할게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별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2를 합니다. 그 다음에 는 하고 ampersand ARR2의 0번째 2칸짜리 배열과 같은 느낌으로 적을 수 있다 이거예요. ARR2 대괄호 0 하면 2칸짜리 배열 나와요. 대괄호 1 해도 나오고 대괄호 2 해도 나옵니다. 지금은 그 셋 중에 0번째 친구 2칸짜리 배열을 골랐어요. 그 다음에 걔에 대한 어드레스 값을 얻어야 되니까 ampersand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앰퍼샌드 붙였으니까 별값이 나올 건데 int 2칸짜리 배열에 대한 별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값을 지금 요 새로운 이름 y에다가 얼마든지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친구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y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2칸짜리 배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따라간 다음에 그 중에 0번째 칸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다 봐주시면 돼요. 마치 선언에 적혀있는 그대로 지금 적은 거잖아요. 다만 여기는 오른쪽 먼저 규칙을 우회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괄호를 쳐가지고 별이 먼저 붙게끔 인간이 신경 썼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하면은 이번엔 뭐겠습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별이 가장 먼저 붙어요. 따라서 x는 일단 포인터 변수입니다. 근데 얘는 별을 따라가면 int 배열, int 한 칸, int 3칸 이러고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또는 포인터 값 하나 담을 수 있는 포인터 한 칸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아예 데이터가 아닌 코드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함수가 있는 겁니다. x에는
따라가면 인트 값을 하나 리턴하고 인수는 뭔지 신경 안 쓰는 함수 하나가 있는 그러한 포인터 값 하나를 담을 수 있는 포인터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써보면 예를 들면 int 별 g 해볼게요. 아니 꺼져 그거 아니야 하고 소괄호 열고 닫고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는 하면은 이 친구는 ampersand main 같이 적을 수 있다요. 지금 우리 메인이 인수 신경 안 쓰고 마지막에 int 값 리턴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걔에 대한 어드레스 값을 계산해서 그걸 g에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별 g하고 소괄호 열고 닫고 하면 나 지금 메인 내용을 한번 실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거 이렇게 써야겠죠. G에 담겨 있는 걸 따라가서 거기에 있는 코드 덩어리를 실행하는 거니까요. 대충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형식을 함수 포인터 형식 같은 느낌으로 축약을 해서 부르는 편이기는 합니다. 얘는 이제 혼자 데이터 쪽과 관련 있는 애가 아니라 코드 쪽과 관련 있는 친구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적절한 후보가 메인 하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것도 짤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저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뭐 자료구조라든가 컴파일러 같은 수업에서 add int 뭐 lhs int rhs 하고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sub 같은 식으로 있다 칩시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int op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미리 준비를 해둘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뭐 입력하냐에 따라 op에다가 add 또는 sub 둘 중에 하나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아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별 op 한 다음에 하면 어쩔 때는 이 함수 출식은 add를 호출할 거예요. 어쩔 때는 sub를 호출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뭘 호출할 거냐는 op에 무슨 값을 담냐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주사에 굴려서 서로 다른 거 담을 수도 있고 등등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중에 어떤 코드 덩어리를 실행할지를 미리 세팅을 해두고 천천히 실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돼요. 사실 이게 별의 근본적인 의미예요. 우리 이전에 얘기했듯이 별은 나중에 사용할 뭔가 하나를 미리 담아놨다가 나중에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인수 개념까지 들어가면 조금 더 그럴싸한 사유가 나왔었죠. 이거 엄청 중요하니까 챙겨두시면 좋고 그 fill with3 그거 예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얘는 뭘까요? 대괄호랑 별이랑 소괄호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일단 가장 먼저 오른쪽에 있는 대괄호 3을 읽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괄호는 괄호 밖에 있으니까 대괄호 다음에는 별이 붙어요. 그 다음에 소괄호 열고 닫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여드릴게요. int 뭘까지 챙겨놓고 내려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int ops 한 다음에 대괄호 3 하고 이런 느낌으로 하되 여기다가 순서대로 얘네들을 담아둘 수 있는 겁니다. 0번째 칸은 별을 담을 수 있어요. 1번째, 2번째 칸에는 다 별 담을 수 있어요. 그거 따라가면 코드 덩어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3칸짜리 배열이니까 각각의 칸은 서로 다른 별 값을 담아둘 수 있어요. 와 같은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한번 해볼게요. scanf 넘버로 받은 다음에 저 사람이 고른 넘버 번째 함수를 넘버 번째 포인터 값을 따라가서 거기에 있는 거를 호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덧셈을 할지 뺄셈 할지 곱셈 할지 우린 모르는 거예요. 사용자가 정하는 거니까요. 우리 파이썬의 인풋처럼. 또는 주사위 굴릴 수도 있겠죠. 주사위 굴리는 예시 이전에 있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렌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넘버 값을 그러니까 인덱스 값을 뭐를 가져가냐에 따라 코드 덩어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니면 요거 이제 while문 이렇게 반복 흐름 해가지고 0번째 거부터 순서대로 내용을 실행하도록 할 수도 있고 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대괄호, 소괄호, 별 다 사용하는 케이스들 중에 나름 유명한 케이스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뭐 얼마든지 여러분 지금 시점에는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3칸짜리 배열이에요. 그 다음에 각각의 칸은 별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읽으면 X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죠. 38에 24바이트가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별 따라가면 코드 덩어리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 예시 같은 경우는 인수 뭐 받는지 신경 안 쓰는 그런 함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호출하면 최종적으로 나한테 인트 값을 준다. 거기까지 지금 데이터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 이 친구는 그러한 add, sub, 뭘 중에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친구였어요. 반면 얘는 그러한 코드 덩어리에 대한 포인터 값을 하나가 아니라 3개를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얘는 변수고 얘는 3칸짜리 배열이니까요. 배열은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챙겨둬야 될 게 값이 하나가 아니다. 5개다. 256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2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변수 선언 256개를 적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 256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256칸짜리 배열해서 나중에 인덱스 적용해가지고 원하는 한 칸 골라갖고 쓰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방금 나왔던 친구들 중에 몇몇 일부 친구들을 가져오면 F는 함수 이름이에요. P는 별인데 따라가면 함수 하나 있다 이거예요. A는 3칸짜리 배열이고 각각의 별이고 따라가면 함수 하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읽으면 F가 맨 처음에 존재한다라고 치면 P 같은 경우는 별을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F의 형식이 뒤이어 따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A 같은 경우는 대괄호 3을 먼저 붙이고 나머지는 P의 형식과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 뭔가가 존재할 때 걔가 정확히 무슨 형식인지는 그때그때 달라도 됩니다. 뭐 지금은 함수지만 F가 배열일 수도 있고 F가 포인터 변수일 수 있고 그건 당신들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런 애들이 한둘이 아닐 때 나는 지금 F를 쓰겠어, 나는 지금 애들을 쓰겠어와 같이 미리 저런 애들 중에 내가 원하는 한 명을 골라놓고 진행하고 싶다. 그런 한 명에 대한 포인터 값을 내가 다루는 포인터 변수 형식을 적으려고 하고 있다라면 원래 선언의 이름 자리를 별이 가장 먼저 붙도록 일종의 치환을 해가지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별이 가장 먼저 붙고 나머지는 쟤랑 똑같이 와 같이 적으시면 이제 수식 P는 %F는 형식 측면에서 유효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새로운 선언을 적을 때 얘는 대괄호 5번에 별 3번 적어야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암산해서 적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항상 새로운 선언 적을 때는 기존에 준비해 놓은 거에 대한 걔네랑 같이 사용하기 위한 파생적인 느낌으로 여러분이 선언을 적게 됩니다. 이건 운영체제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쪽에서 지금 대괄호 3개 쓰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그런 대괄호 3개 하나에 대한 별 해가지고 하고 싶다라면은 별 가장 먼저 붙고 그 다음에 저 친구랑 똑같이 대괄호 3개 붙도록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괄호도 3개 붙어 있고 별은 또 괄호 쳐가지고 먼저 붙고 막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걸로 이제 보이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별을 처음에 붙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여러분 괄호를 쳐야 될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치면 되는 거니까. 비슷한 느낌으로 원래 형식에 대한 하나가 아니라 3칸짜리 배열을 내가 준비해 두고 싶다라면 P 대신에 A 대괄호 3으로 치환해가지고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 대괄호 0이랑 수식 P는 둘 다 유효하다면 동일한 형식 수식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예시에는 없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P에 담기에 적절한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의 형식도 여러분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 거예요. F2는 소괄호 열고 닫고가 가장 먼저 붙으니까 함수입니다. 얘는 나한테 별을 주는 거예요. 그 별을 따라가면 코드 덩어리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약해서 얘기하면 F2는 인수는 뭔지 모르겠고 나한테 인트 값 하나를 주는 함수 하나에 대한 별을 최종적으로 리턴해주는 그 8바이트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 챙길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int 주사위 거지 굴려드릴게요. 한 다음에 예를 들면 봅시다. 이거 들고 와서 이제 치환하면 되겠죠. 들고 와서 F choose 같은 느낌으로 하고 별 붙이고 그 다음에 소괄호 열고 닫고 하고 이런 느낌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수는 나한테 호출하면 나한테 별 주고 그거 따라가면은 int 2개 받고 int 값 하나 리턴하는 함수를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 내용물은 예를 들면 밑에 거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써볼게요. 요거를 들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해놓고 이 친구는 return ops 그쵸 이런 느낌으로 적을 수 있다 이겁니다. add 또는 sub 또는 뭘 중에 하나를 주사위 굴려갖고 나한테 return해 주는 애요. 정확하게는 그에 대한 포인터 값을 return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친구 예를 들면 ampersand add return 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얘가 지금 형식을 그렇게 우리가 적어놨으니까요. 호출하면 나한테 함수에 대한 별을 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choose 해가지고 예를 들면 choose 해가지고 호출하면 나한테 별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3이랑 5랑 더하고 싶어 세미콜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choose가 골라준 간택해준 코드 덩어리에 내가 원하는 int 값 2개 담고 호출하면 이 전체 값 결과는 int 값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조목조목 뜯어갖고 구경하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세 가지 규칙을 일단 먼저 외워둡시다.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읽어요. 보통은 별을 먼저 붙이기 위해 괄호를 칩니다. 근데 필수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상황에서도 괄호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의미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가까운 걸 먼저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리가 같다라면 오른쪽 거를 먼저 읽도록 돼 있어요. 일단 그거 3개 외워주시고 저거만큼이나 중요한 거 어떤 이름이 근본적으로 뭐 이름이냐 변수 이름이냐 포인터 변수 이름이냐 배열 이름이냐 함수 이름이냐는 가장 먼저 붙는 기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나머지는 다 파생적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쟤랑 비슷한 거 3개를 담을 수 있는 변수 이름을 새로 도입하고 싶다. 변수 선언을 적고 싶다라면 저거 그대로 복붙해 온 다음에 이름 대신에 새로운 이름 적고 대괄호가 먼저 붙도록 하시면 됩니다. 포인터 변수 하고 싶다. 별이 가장 먼저 붙도록 하면 돼요. 등등이라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별을 먼저 붙고 스타트 하도록 하고 싶다라면 그 오른쪽 먼저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면 괄호를 여러분이 씌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씌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요거 한번 같이 진행해 봅시다. 그 방금 열어뒀던 파일 선언 잔뜩 적혀 있잖아요. 그 아래에다가 제가 아마 주석으로 시침질해 놨을 거예요. 그 아래에다가 요 4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언들을 직접 한번 적어 보세요. int 변수 넘버, int 넘버 세미콜론 하면 되겠죠. 그거 복붙한 다음에 그 파생적인 3가지 목표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이름 p 넘버, a 넘버, f 넘버를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면 일단 짜잘한 것들 다 지워버리고 int number 세미콜론 그 다음에 int p number를 할 건데 요거를 복붙해서 한다라면 이 친구 p number고 따라서 별이 가장 먼저 붙도록 하면 돼요. 그 다음에 3칸짜리 a 넘버니까 이름은 a 넘버고 대괄호가 먼저 붙게끔 그 다음에 f 넘버는 소괄호가 가장 먼저 붙게끔 하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적으셨으면 성공이고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더 해봅시다. 이러면 맨 위에다가 아까는 그냥 int 변수 이름이었어요. 근데 맨 위에다가 적는 거를 int 배열로 해가지고 ARR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그게 지금 적혀 있을 거니까 그거 그대로 복붙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거 복붙하고 p 넘버 a 아니 p ARR, a ARR, f ARR을 한번 적어보세요. 비슷한 느낌으로 int 값 하나 리턴하는 함수 func에 대한 함수 선언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p func, a func, f func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거 위에 거는 지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좀 ARR 대괄호 3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끌고 와서 잠깐만요. 이거 그대로 끌고 와서 이거 복붙하고 그 다음에 PARR 하고 별이 가장 먼저 붙어야 돼요. 얘가 지금 이렇게 해주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또 복붙해서 이번에는 AARR이에요. 그래서 3칸짜리니까 요거 3칸짜리니까
안쪽에 대괄호 3을 붙여야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FARR은 소괄호가 먼저 붙어야겠죠. 하고 하면 대괄호 3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고 그래 뒤에 것도 이어서 하면 int 펑크 괄호 닫고 하시고 그 다음에 int p 펑크 해서 적어주시고 이 친구가 드디어 맥락을 읽기 시작했어요. a 펑크 해가지고 대괄호 3하고 소괄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 펑크 하면 소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소괄호 열고 닫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무리 없이 지금 봐봐요. 살짝 보시면 이 친구 파란 박스 빨간 박스로 나눠가지고 데이터랑 관련 있는 이름이냐 코드랑 관련 있는 이름이냐 구분해서 보여주듯이 지금 보시면 살짝 색깔이 달라요. 함수 이름들은 조금 불구스름하게 지금 해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크템하면 이게 좀 더 구분이 쉬울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걸 볼 수 있고 지금 보시면 그렇게까지 호락호락하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빨간 줄을 꺼줍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선언 걔 말도 안 돼 꺼져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고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시면 이 오류에 대한 비주얼 스튜디오의 한국말 설명을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FARR 봅시다. FARR은 함수예요. 소괄호가 가장 먼저 붙으니까. 근데 이게 호출하면 나한테 3칸짜리 배열을 준답니다. 각각의 배열은 int고요. 인데 그걸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배열을 반환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즉시 빨간 줄 꺼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밑에 거 한번 봅시다. afunc는 3칸짜리 배열이에요. 각각의 칸에 코드 덩어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함수 3덩어리짜리 배열 이랍시고 적어놨는데 얘도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함수들의 배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꺼지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 지금 오류 코드가 다 달라요. 전용 오류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봐주시면 적절합니다. 자, 밑에 거는 이제 ffunc는 함수인데 호출하면 나한테 코드 덩어리를 하나를 리턴하는 함수인 거예요. 역시나 꺼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류 메시지는 함수를 반환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해가지고 몇 개 코드 짜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안 해줘요. 예를 들면 선언을 안 적어서 문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오류 메시지를 뱉는다라든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3가지 오류 메시지 같은 경우는 적나라하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You cannot do that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간 줄이 여기저기 보이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너 그렇게 적을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자, 여기서 일단은 별을 붙이는 건 무리 없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원본 버전의 형식이 배열이었든 함수였든 별이었든 노말 그냥 인트 변수였든 별을 가장 먼저 붙인 다음에 작업 진행하도록 새로운 이름 적는 건 얼마든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괄호랑 소괄호는 서로 쓱가가지고 쓰는 건 현재 꺼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대괄호가 먼저 붙는 것도 안 되고 소괄호가 먼저 붙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괄호 같은 경우는 소괄호 2개가 연속으로 붙는 것도 막는 것 같아요. 함수, 덩어리를 리턴하는 함수 는 C에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꺼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이유를 살짝 우리가 아는 범주 내에서 상상을 해본다면 일단 C 동네에서 함수는 계속 강조해 왔듯이 그 친구는 값을 하나를 리턴해야 됩니다. 그 인트 형식 값일 수도 있고 더블 형식 값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값이란 하나를 의미하는 배열을 리턴하는 건 원론적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C에서는 불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배열은 애초에 하나가 아닌 여럿을 상정한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배열은 변수가 아닌 거예요. C에서. 아무튼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칸을 상정해서 우리가 도입해서 쓰는 배열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혼자 이 값은 명백히 데이터잖아요. 그죠? 그 데이터 영역의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법한 중요한 친구입니다. 그런 값을 많이 다뤄야 된다 하면 그게 이제 빅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기지 같은 거 세워가지고 써야 될 겁니다. 근데
함수는 코드잖아요. 문장들을 우리가 적어가지고 중괄호 하나 채워가지고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혼자 코드 덩어리에 해당하는 함수 덩어리를 통째로 리턴할 수 없는 거는 정상인 것 같아 보여요. 자, 이게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C에서 함수는 값을 하나를 리턴하도록 막혀 있냐? 왜냐하면 그런 함수로 호출했을 때, 그런 함수로 호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키보드 쳐서 적는 게 함수 호출식이라는 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반드시 하나만 나와야 돼요. 두 개, 세 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도록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당연히 수식을 적어서 내용물을 발동하는 함수들도 함수 호출식 계산은 무조건 계산 결과값이 하나만 나와야 되고 그걸 우리는 그 함수에 대한 리턴 값이라고 부른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챙겨주시면 대충 납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상이에요. 저렇게 오류를 내는 게 정상이고 인간이 저 정도까지 무리수를 내뱉으면 우리 C 컴파일러는 꺼지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설계되어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자 함수를 리턴할 수 없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그 함수 예를 들면 봐봐요. 지금 add라는 함수, serve라는 함수, 멀이라는 함수 세 개 있었잖아요. 얘네 셋은 형식이 같아요. 그 다음에 내용물 생김새도 비슷하니까 아마 뭐 add 명령어, serve 명령어 그런 거 있겠죠. 아마도 요 세 코드 덩어리 add, serve, 멀의 크기도 사이즈 옵 값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코드 덩어리의 크기도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근데 얼마든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뭐 int count는 100 하고 그 다음에 while count가 0보다 큰 동안 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하고 그 다음에 return한다. 그러면 add만 serve랑 add랑 비교하면 add가 더 클 거예요. while문 같은 거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함수는 형식이 같다 그래서 인수 형식이랑 return 형식이 같다 그래서 전체 크기까지 같다라는 보장을 애초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 덩어리를 리턴하는 함수다? 그러면 얘는 어쩔 때는 12바이트 리턴하고 어쩔 때는 48바이트 리턴하고 막 이러고 자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애초에 허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id 값을 리턴하면 끝나니까 그쪽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고 C는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저런 함수에 대한 별 하나를 리턴하는 건 가능하고 당연히 나중엔 그런 식으로 우회를 할 겁니다. 아무튼 선언을 적을 때는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아예 명백하게 이거 호출하면 소괄호 붙여서 쓸 수 있는 덩어리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수 배열을 쓸 수 없는 이유 지금 여기서 다음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14-2에서 얘기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걸 우회하기 위한 방법도 아까 전에 살짝 소개했었던 그거 내용이 지금 14-2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연출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챙겨볼 만한 거 방금 전 그 12개의 선언들을 여러분 손으로 적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기본 형식 이름 선언을 복붙한 다음에 그에 대한 파생 형식이 되게끔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선언을 적을 수가 있었다라면 그거로 충분하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은 우리 14-2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거기까지 접근하기 위한 이론적인 측면, 그 규칙 측면에서의 준비는 다 끝났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C 수식을 납득하는데 매우 중요한 LVALUE라는 굵은 글씨 단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조금 빨리 끝나고 일단은 이 친구는 발음을 L 밸류로 읽어주시면 적절합니다. 막 르 발류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요거는 우리 수업 참고서적 그러니까 C 관련한 참고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얀색 책이 있거든요. 1980년대에 적으신 책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책 적으신 분들은. 아무튼 간에 그 책에도 적혀 있는 소개하고 있는 유서 깊은 근데 속어예요. 1980년대 C 기준으로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근데 엄청 유명하고 자주 쓰이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C++에서는 요 L밸류가 정식 명칭으로 도입이 돼서 표준에 아예 명시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시 코드 같이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고 요거 확인한 다음에 중간 쉬는 시간 가집시다. 중국 꺼지라고 해주시고
어딨냐 14 다시 1 2시 점C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열어보시면 뭐 오른쪽 미니맵 보시면 느낌이 오겠지만 애초에 오류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코드를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새로운 이름 펑크에 대한 함수 정의 적어놨고 얘는 항상 3을 리턴할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인입니다. 그리고 넘버, 노말 인트 변수 이름이잖아요. 맨 처음에 인트 값 3 담고 스타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봅시다. ARR은 한 다음에 3,3,3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요거 마우스 포인터 한번 갖다 대보시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역 변수, 로컬이죠. 오토매틱 위치를 가질 거예요. ARR 대괄호 3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클러레이터를 적을 때 ARR은 대괄호 먼저 붙이는, 달리 말하면 배열 이름이야 까지는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몇 칸짜리인지는 정하지 않은 겁니다. 자, 봐봐요. 이게 예를 들면 3칸짜리다 라면 ARR은 사이즈 오브 ARR은 12바이트가 나와요. 근데 10칸짜리다 그러면은 40바이트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게 정확히 몇 바이트인지를 알아야 C 컴파일러가 그에 대한 적절한 정의를 해줄 수 있을 건데 우리는 데클러레이터에는 그걸 적지 않았지만 명시하지 않았지만 대신에 는 한 다음에 이니셜라이저를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그 이니셜라이저는 중괄호 안에다가 리터럴을 333 해가지고 컴마 찍어가면서 3개의 이니셜라이저를 적어놨습니다. 인트 형식 리터럴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이 이니셜라이저 부분을 읽고 이 ARR은 아마도 프로그래머가 인트 3칸짜리 배열이기를 희망했나 보다. 그러도록 마음먹고 이렇게 선언을 이딴 식으로 적어놨나 보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 ARR은 왼쪽 내용만 보면 1칸짜리일 수도 있고 2칸짜리, 6칸짜리, 256칸짜리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뒤에 있는 내용에 입각해서 그거를 근거 자료로 삼아서 ARR 3칸이 가장 맞겠어. 자, 상상해 보세요. 이게 333 3개를 담기 위한 ARR 배열은 당연히 100칸이어도 되는 거잖아요. 97칸은 맨 처음에 뭐 담고 스타트 할지 정하지 않은 셈으로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는데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여기서는 본인의 독단으로 우리가 직접 적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3칸짜리로 지금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10 한 다음에 333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10칸짜리라고 해줘요. 40바이트입니다. 3칸짜리 하면은 12바이트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적지 않았을 때는 오른쪽 걸 보고 길이가 3이면 되겠구나 라고 확인하고 디듀스를 아마도 여기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 예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고 펑크는 함수 이름이고 함수 정의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럼 이제 다양한 형식 수식들을 적을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좌항의 형식도 인트고 우항의 형식도 인트인 밑에 는 수식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짝 시간을 들여서 요 각각의 는 수식 지금 즉시 빨간 줄 긋고 있는 애가 있고 그렇지 않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시 빨간 줄 안 끄어주는 애는 뭐 이렇게 하면은 저기다 제대로 잘 담겠네 라고 고개 끄덕거리시면 될 거고 오류가 나는 부분은 이게 왜 오류가 나는 걸까를 살짝 상상을 하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말씀드려놓고 자 출석 못 찍었다 있습니까? 출석 못 찍었다 손 들어봅시다. 그래요. 이게 번호가 30초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얼른 찍어주셔야 돼요.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성공, 그래요. 또 있습니까? 출석 못 찍었다. 없으시면, 오케이. 자, 그래서 3은 5 세미콜론이에요. 이게 지금 꺼지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의미가 뭡니까? 자, 봐봐요. 어드레스 오브 3 자리에다가 value of 5를 담는 거예요. 는 수식은 원래 그러라고 만드는 수식이니까요. 메모리 위에 int 값 3을 위한 자리에다가
int값 5를 대신 담아라와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당연하게도 파이썬이랑 다르게 C에서는 int값 3만을 위한 전용 자리가 메모리 위에 마련되어 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즉시값이라든가 그런 거 디스어셈블리에서 확인하는 그런 거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꺼지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고, 넘버 자리에 5 담기, 넘버야말로 int값 하나 담기 위한 int 변수 이름이니까 얘는 지금 진짜로 적법하게 쓰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ARR 자리에 5 담기 같은 경우는 ARR은 현재 3칸짜리 배열이란 말이죠. 근데 그 배열에 5 담아줘와 같이 우리가 요청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또 우리 C 컴파일러가 아이 뭐 그냥 맨 앞에 담아주지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칼같이 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위에랑 상황이 다르죠. 위에 선언에서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ARR은 3칸짜리야, 10칸짜리야, 256칸짜리야를 우리가 직접 적지 않았어요. 근데 컴파일러가 알아서 컴파일 타임에 이 친구 이니셜라이저 보니까 3, 3번 담으려면 이 친구의 크기는, 배열의 길이는 3이 제일 적절하게 써와 같이 하나를 골라준 거예요. 우리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는 그 짓을 안 하는 겁니다. 배열에 5 담아줘 하면은, 자,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심부름했다라 쳐봅시다. 3칸짜리 가방에다가 예를 들면 바나나 하나를 넣어줘, 나 대신 좀 넣어주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공손하게 나한테 심부름을 요청을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한다 생각해봐요. 이 가방은 7칸짜리인데 나보고 몇 번째 칸에 담는지 얘기 안 했으니까 나 일 안 해 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내가 아들, 딸을 잘못 키웠네 라고 하지 본인의 가슴을 두드려 패실 거란 말이에요. 현실에서 인간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보여요. 적어도 가족들 사이에서는 적당히 바나나니까 안 깨질 만한 데다가 잘 넣어드려야 될 겁니다. 물론 부모님을 골탕 먹이고 싶다 맨 밑에다 깔아드리는 선택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인간은 그걸 선택해서 시키는 대로 범주 안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자리에 담는 걸 합니다. 근데 C 컴파일러는 그 짓을 안 해주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꺼지라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는 이제 좀 더 정밀하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7칸짜리 가방 중에 맨 위에다가 이따 아침에 먹을 바나나 하나만 넣어주지 않을래? 와 같이 요청하시면 이 지금 컴소 다니고 있는 공창컴 듣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오다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딱 넣어드리고 다 했어요. 이따가 드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나는 그냥 학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하게도 C 컴파일러도 꼬지고 때려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0번째 칸에 5 담는 겁니다. 그 4바이트짜리에 또 5 담는 거예요. 그렇게 챙겨보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봅시다. 함수 func 자리에 5를 담으래요. 이거는 해킹이잖아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해킹은 내가 지금 나중에 헬로 월드 출력해야지 이런 식으로 코드 덩어리 프린트에 보출식 해가지고 메인 내용물 적었을 때 그 내용물을 딴 걸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킹은 가장 강력한 해킹은 코드를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강력한 행위는 데이터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얘는 마치 메모리 위에 func 그 함수 올라가 있는 그 자리에다가 거기 지금 봐봐요. return 3 세미콜론이니까 3을 리턴한다 그런 거 적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int가 뭐를 담겠다 하는 때 쓰는 겁니다. 해킹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C 컴파일러는 꺼져 그런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와 같이 빨간 줄을 지금 긋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좀 특이합니다. 함수 func 이름 적고 괄호 그 닫고를 냈어요. 함수 호출식입니다. 따라서 얘는 지금 현재 int 형식이 맞아요. int 형식 수식을 적고 는 한 다음에 5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느낌상으로는 함수 func의 return 값 자리에다가 5를 담아줘와 같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형식 측면에서는 맞거든요. 그리고 거긴 아마 3 담겨 있을 거거든요. 이 return 값이 3이니까요. 근데 거기다 5 담아줘와 같이 요청하는 거 우리한테 꺼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빨간 줄 이렇게 그어놓은 것들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시면 이걸 왜 꺼지라고 하는지 사유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보면 식이 수정할 수 있는 L밸류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ARR은 식이 수정할 수 있는 L밸류여야 합니다. 자, 오류 목록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네 가지 밑줄에 대해서 넷 다 천편일률적인 매크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는 수식, 좌항 자리 수식은
수정할 수 있는 L밸류여야 하나 봐요. 여기서의 식은 우리 수업대로라면 수식입니다. 익스프레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확인해 봤고 는수식 저항자리 수식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확실히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 상수 3을 위한 칸 같은 거는 C에서 자동으로 마련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파이썬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다음에 ARR은 명백히 세 칸에 대한 이름이지 한 칸에 대한 이름이 아닙니다. 컴파일러가 뭐 그냥 0번째 놔두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서비스 제공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다음에 func는 함수 이름이고 func 괄호열고 닫고는 계산하면 return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값은 우리는 이미 구경해 본 적 있어요. 레지스터에 담겨 있습니다. 메모리 위에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한테 지금 fudge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Lvalue라는 굵은 글씨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계산 결과값이 메모리 위 정확히 어디를 의미하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수식을 Lvalu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명칭에 지금 value, 값이 들어있기는 한데 이 Lvalue라는 명칭은 명백히 수식이랑 관련 있는 단어예요. 자, 우리 동양인들은 특히나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전반부터 시험 공부할 때도 고통받았을 거예요. 문장이랑 수식을 구분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건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 둘을 잘 구분합니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레디스라든가 뭐 스택 오버플로우라든가 그 사람들 사이트 가보면 대충 그건 잘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쪽 서양 친구들은 이제 수식이랑 값을 별로 구분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C도 그런 식으로 추세를 가지고 서술을 지금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쪽은 이제 생각해봐요. 값은 어디 있죠? 메모리 위에 있죠. 또는 레지스터 위에 있어요. 달리 말하면 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내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라는 거예요. 런타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식은 여러분이 코드 적는 시점에 적는 거고 걔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혀있냐 같은 거 체크하는 시점은 컴파일 타임입니다. 따라서 수식이 활약하는 시점이랑 값이 실제로 메모리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눈에 보였다가 하는 시점은 서로 달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수식은 계산하면 무조건 결과값이 하나가 나옵니다. 따라서 수식이랑 값은 1:1 매핑이 가능해요. 물론 그때그때 넘버에 담겨있는 값이 뭐냐에 따라 수식 넘버 계산하면 3이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하겠지만 아무튼 값이 하나 나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한 값을 그냥 넘버 값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L expression 하면은 뭔가 막 프랑스어스럽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L value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1970년대에서부터 쓰였던 속어예요. 다시 얘기하면 1970년대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던 속어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1970년대 대한민국에 컴퓨터가 몇 대가 있었을까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내가 직접 C 코드를 내 개인용 키보드를 열심히 타자해 가면서 내 C 프로그램을 만들 정도의 사람이라면 최소 대학원 박사 과정 내지 박사 졸업 교수님들 급이 아니면 개인용 컴퓨터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개인용 키보드조차도 꿈도 못 꾸던 그런 시절에 만들어진 그런 키보드쟁이들 사이의 속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걸 값이라고 부르든 수식이라고 부르든 머릿속에 똑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걔는 늘 1:1 매핑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속어를 그런 식으로 도입했고 그 다음에 그게 21세기 2020년대까지 꾸준히 지금 오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개인용 컴퓨터가 있지만 박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조금 좀 더 신경 써서 구분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Lvalue는 값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키보드로 치는 수식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키보드로 치는 어떤 수식은 Lvalue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어떤 수식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다시 얘기하면 계산 결과값 3이다. 근데 그 결과값 3이 메모리 위에 정확히 어디에 담겨 있는 3이냐까지 곁들여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식을 Lvalu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수식을 Lvalue 수식이라고 부를 수 있고
사실 L밸류 자체가 수식의 일종, 카테고리 명칭이기 때문에 그냥 L밸류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구분하기 어렵다라면 L밸류 수식까지 당분간 쓰시고 나중에 좀 더 편해졌다. 예를 들면 GPT나 잼미니한테 물어볼 때는 그냥 L밸류까지만 적으셔도 돼요. 당연히 뭐 전문 서적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이렇게 적을 거고요. 그래서 뭔가 동어 반복 같은 느낌이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그 수식의 형식 얘기를 했잖아요. C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수식이 L밸류냐 그렇지 않냐 여부를 논의하는 거는 그 수식의 형식이 int 형식이냐 더블 형식이냐 등등을 논의하는 것과는 어서고나랍니다. 수직인 거예요. int 형식 L밸류도 있을 수 있고 더블 형식 L밸류도 있을 수 있어요. int 형식이면서 L밸류인 게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반대되는 명칭을 R밸류라고 부를 수 있고 C++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부릅니다. R밸류는 이제 그런 느낌이죠. 이걸 만족하지 못하는 수식들을 R밸류라고 부르시면 일단 그런 거다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L밸류 수식의 예를 들면 데이터 이름 내지 코드 이름만 달랑 적은 거는 L밸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형식 수식에다가 별 연산자 붙여둔 거 이거 따라가면 메모리 위에 저거와 같은 느낌으로 쓰는 게 포인터 형식이었으니까 포인터 값이었으니까 이거 따라가면 있는 저거 인트 한 칸 따라가면 있는 저거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L밸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걔네들이 메모리 위에 있어야 그거에 대한 별 값을 내가 다룰 수 있는 거니까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열 형식 수식에다가 대괄호 연산자 붙여둔 거 배열 형식 도입해놨다라는 게 메모리 위에 3개 도입해놨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3칸짜리 배열이면. 따라서 0번째, 1번째, 2번째 셋 다 메모리 위에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서 0번째 친구 하나만 우리가 골랐을 때도 그 수식 전체는 대괄호 수식은 L밸류 수식이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쉽게 본다라면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일 수 있는 수식은 L밸류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방금 전 예시만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속단할 수 있어요. L밸류 수식은 는 수식의 좌항 자리에 적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속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C에서도 틀렸고 C++에서도 틀렸습니다. 사실 속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원을 분명 들고 왔을 거예요. left value 같은 느낌으로 들고 왔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정립을 해서 그러니까 속어를 조금 더 포멀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앰퍼샌드 붙일 수 있다와 같은 느낌으로 현재는 쓰고 있다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옛날 20세기에 영어로 적어놓은 C 설명서라든가 그런 데서는 이제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매크로 답변하고 있는데 그래 L밸류여야 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굳이 수정할 수 있는 이라고 지금 톨을 달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는 왜 는 수식의 저항자리 수식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할 때 L밸류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 거를 수정할 수 있는 이란 톨을 다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 거랑 연계해서 생각해 본다면 저게 중요하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원한다면 어떤 수식을 수정할 수 없는 수식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선언을 적을 때 const라는 스페시파이어를 붙일 수 있어요. const를 붙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는 6개의 는 수식을 다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넘버 인트 변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넘버 자리에 5 담아줘 했는데 꺼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오르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아까랑 똑같이 뜬다 이거예요. 자, 넘버는 L밸류가 맞아요. 그러나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꺼지라고 한다 봐주시면 돼요. 자, 이 는 수식은 명백히 그 인트 한 칸에 담겨있는 값을 지금 같은 경우는 5로 바꾸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언을 적을 때 const를 붙이면 나중에 그 짓을 할 수 없게 막아둔 셈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뭐 컨스탄트의 줄임말이다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툴팁으로 넘버에 맨 처음에 3 담아둔 앱니다와 같이 이니셜라이저까지 툴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저 넘버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한 나중에 5로 바꾼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는 수식 적는 게 막혀있기 때문에 저 넘버 자리는 항상 이니셜라이저로 우리가 맨 처음에 담아둔 3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거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비슷한 느낌으로 ARR에도 컨스트를 붙여놨어요. ARR의 0번째 칸, 1번째 칸, 2번째 칸 다 수정할 수 없는. 그래서 맨 처음에 담아둔 거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수정할 수 있는 L밸류여야 합니다와 같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고 그래서 const specifier는 수정할 수 없는 컨스탄트하게 만드는 정도의 의미를 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저 이름을 사용해서는 int 형식 칸에 대한 값을 수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경 가능성, mutability, 우리 리스트랑 str의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로 소개한 거 있는데 그거가 맞기는 해요. 뭐 일단 그거는 참도록 합시다. 그래서 컨스턴트 이 정도로 챙겨보실 수 있겠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수정할 수 없는 이니까 수정할 수 없는 이니까 수정만 불가능해요. 나중에 는수식 계산해서 저 int 값을 바꿀 수 없도록 막아둔 거예요. 나중에 바꿀 수 없도록 막아둔 거예요. 여전히 이니셜라이저는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니셜라이저를 부착을 해둬야 그 새로운 컨스트 어쩌고 이름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취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 지금 아니면 저 4바이트짜리에 뭔가 값을 담는 거, 세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적법한 선언에 적혀있는 대로 그 이름을 사용하는 한에는 넘버 자리에 담긴 값을 변경할 수 없도록 막혀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 관점에서는 예를 들면은 봐봐요. 요거 한번 봅시다. 펑크는 no 세미콜론이에요.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설명했던 바에 의하면 펑크는 L밸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 펑크. 지금 return 3 할 거예요. 3을 return 할 거예요. 맞죠? 왜 맞죠? 자, 일단은 펑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return 3 세미콜론입니다. 따라서 저 펑크의 내용물은 이거 호출하면 3을 return해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펑크는 본질적으로 3을 return하는 애다 해당하는 명령어, 코드 덩어리, 숫자들이 메모리 위에 존재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면 앰퍼샌드 펑크 가능합니다. 어드레스 오브 펑크가 존재해요. 메모리 위에 펑크 내용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펑크는 L밸류가 맞아요. 근데 수정 가능하진 않은 겁니다. 펑크의 위치는 계속 한 군데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코드 덩어리 내용을 바꾼다라는 건 그런 걸 허용하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그 정도로 여러분 챙겨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같은 이유로 ARR도 L밸류가 맞아요. 앰퍼샌드 ARR이 가능합니다. 이게 고정돼 있어야 0번째 칸도 동일한 4바이트, 1번째 칸도 동일한 4바이트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ARR도 L밸류가 맞아요. 다만 요 이름만 적어가지고는 수정 가능한 건 아니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챙겨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한 좀 더 정밀한 왜 오류가 이런 식으로 뜨냐에 대한 거는 14-2에서 다시 한번 챙겨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L밸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는수식 저항 자리에 적을 수 있다고 다 L밸류인 건 아니에요. 아 잠깐만. 그건 자 방금 전 건 잊어주세요. 방금 전 거는 창소포에서 다시 합시다. 그러니까 L밸류라고 해서 전부 다 는수식의 저항 자리에 적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건 이거예요. ARR이랑 펑크는 명백히 L밸류가 맞습니다. 메모리 위에 본인만의 칸에 담겨있는 친구들이니까요. 근데 쟤네들은 아쉽게도 는수식의 저항 자리에 고지고대로 적는 건 뭔가 의미 관점에서도 유상하고 그래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도 우리 C 컴파일러도 꺼지라고 한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발례 같은 건 나중에 창소포에서 몇 개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제 얼굴을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 여기까지 하면은 14-1 끝나고 컨스트 얘기 14-2에서 역시나 다시 한번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디덕션과 관련해서 중간 쉬는 시간 갖고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